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어저께 그저께 오후부터인가요? 비가 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날씨는 지금 후덥지근하고 무덥긴 한데 정말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복구할 시간도 생기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긴 장마 기간 동안 굉장히 답답하시고 몸도 좀 뿌듯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고 올레길 걷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여름에는요 너무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등산도 못하고 올레길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저께 오후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좀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더니 올레길 산책을 좀 했더니요 몇 시간 했는데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요 벌써 숲속에서 나는 향기가 있죠. 얼마나 상쾌한지 그동안 장마 때문에 다니지 못해서 쌓였던 스트레스하고요 오랜 체증 같은 게 확 풀리는 느낌 있죠. 자, 여러분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말 분위기 전환을 좀 잘 하셔가지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 잘 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전환이라는 건요 우리 삶 속에서 또 여기 사주를 하나 적어놨는데 운세 변화라는 게 바로 삶의 분위기의 전환입니다. 삶의 분위기의 전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곧 환경의 변화가 됩니다. 공간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미성년 시절까지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뭡니까? 몇 월 달에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몇 월에 태어난 그 계절이 나의 환경이고 나의 공간이고 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요, 그 월에 어떤 월에 태어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오늘 제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삶이 엄청 큰 한번 전환이 있었습니다. 즉 분위기 전환, 환경의 변화, 공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니까요. 이 사주를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오늘 장마가 그치라고 제가 요즘 계속 여자분 사주를 다뤘는데 오늘까지 여자분 사주를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여성분의 사주는 산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봄날에 산으로 태어났고 목이 많았던 사주죠. 근데 이분은요 여름날에 태어난 밭이죠. 기토, 음토죠. 무토는 양토죠. 근데 양토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무제사주 있죠. 그분은 무토일주가 태어나가지고 기토로 태어나서 산이지만 뒷동산 같은 봄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는 반대가 됐죠. 밭으로 태어났는데 옆에 산을 본 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또한 잘 보시면은요. 자, 미월에 여름날이죠. 6월달에 밭으로 태어났고 기토 그리고 무토, 진토 또 여기 미토가 또 있죠. 그냥 토. 자, 8개의 글자 중에서 토가 6개고요. 지난주에 했던 분은 산으로 태어났는데 목이 많았었죠. 이분은 반대로 이게 토가 많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토가 많고 목은 하나입니다. 여기 목이 하나 있죠. 이 음목이죠. 묘목. 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이죠. 정화, 음화죠. 음화인데 여기도 음화죠. 이 음화가 화생토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주도 물이 없죠. 물과 이 사주는 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 사주도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목을 하나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 전부 다 흙이죠. 흙에다가 화생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음토는 밭이라고 봤을 때, 논밭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터전은 넓은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건 심고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기틀주. 심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여름날이니까 한참 클 때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여기 지금 지었던 목이 있습니다. 묘목이. 자, 넓은 터전에 목이 하나 있죠.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배우자 자리죠. 이렇게 되면 이 목은요, 잘 보십시오. 옆에 불이 있다. 여기 정화, 뜨거운 불이죠. 아주 용광로, 난로, 용접불 용접불 이런 얘기했죠. 그 끝이 오므라드는 그런 불 같은 이게 불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화라는 건 촛불 끝이 이렇게 예리한 것처럼요. 그런 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름날에라는 자체가 더울 때인데, 더운 계절인데 이 밭에 옆에서 불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있으니까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국인가요? 지금 여러분 사주가 이 사주로 간다면 이런 물상의 이런 형상의 흙이라면, 밭이라면 이 목을 갖다가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 더운 데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물이라는 게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밭에는요, 곡식을 키울 수 없는 밭이 됩니다. 즉 여자분의 사주이기 때문에, 여자분의 사주니까 이 배우자콩, 여기 목이 있죠. 이 나무가 밭에다가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왜? 이게 지금 이 뜨거운 밭에다가 어떻게 여기다 심겠습니까?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한여름이죠. 6월이죠. 6월, 여기도 6월. 이 미토라는 땅은요, 6월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장간에도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정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간목이 있고 여기도 목만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진중에 개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을개목 중에서 개수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를 빼면은 지금, 자, 그러면 진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진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토를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물기가 하나도 없죠. 임수 없고 개수 없고 자수 없고 해수 없고. 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밭에 심겼다고 했을 때 이 곡식이 이 뜨거운 데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진토 중에 개수가 들어있죠? 네. 자, 이 미토라는 것은 사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막의 땅.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미토라는 글자 지장간에도 정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처럼 수기가 하나도 없고, 여기도 지장간에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어요. 전부 다 여기가 건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더 더울 것이고 더 건조하고, 여기 또한 불이 있기 때문에 더 덥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우리가 정년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때가 되면 정년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치면 목극토하는 남자, 여기 배우자 자리면서 목이니까 목극토, 여자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관, 정관, 편관이 남편이라고 했죠? 이건 음토의 음목이니까 편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여기다 심었을 때 이
남자분 입장에서, 남편분 입장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 물기가 있는, 진중에 계속 물기가 있는 이쪽으로 옮겨가서 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쪽은 어린 시절이라고 했죠? 이쪽 어린 시절이고 과거라고 했죠? 이 과거, 내가 자라난 이 환경은요,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데서 어떻게,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죠?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화생토 해주고 있는 우리 인수라고 했죠? 나를 도와주는 정인, 편인이겠죠? 나를 도와주는 인수는, 어머니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음토고 여기도 음토니까 비견, 나랑 같은 어깨라고 했죠. 비견이 중중하고 음대 양이니까 여기 겁재라고 했죠. 여기 겁재, 여기도 겁재, 양토니까. 그러니까 형제간에, 여기 집안의 어린 시절부터 보면은 형제들도 다 말라서 건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부모 자리, 어머니 자리, 부모 궁인데 여기서 건조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견딜 수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서 형제들과 다정다감하게, 부모님과 아주 사이좋게, 형제들과 사이좋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의 사주 형국이, 이 원국이 딱 형상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될 때는요, 결혼을 했다면 남자가 뛰쳐나가게 됩니다. 뛰쳐나가게 되고, 결혼을 안 했다면 자기가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생상극, 나를 도와주는 건 상생이죠? 내가 극하는 건 상극이고, 근데 여기서는 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 드러난 물은 임수, 계수 없고 자수, 해수 없으니까 이 사주도 그 무제사주라고 했죠. 물이 없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 또한 재물이 없는 사주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지금 세 번째 지금 무제사주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재물이 사주에 무제가 재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 재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 차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재물이 없어도 귀하게 될 수가 있고,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는 쭉 밀고 나가서 더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건조한 사막과 같은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리고 나를 십신으로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는 거는 화생토는 누굽니까? 나를 도와주는 건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 인감도장 인감증명 뛸 때 그 인감도장도 나한테 맡기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화생토, 인수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도와주는 게 오히려 병이 되겠죠.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은 이 집을 떠나거나 집을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빨리 하고 싶고. 왜? 이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결혼을 했을 때, 여기 아까 남자라고 했죠? 관이니까 남편이죠.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여기 와서 심겼을 때 이 가정 쪽에서 굉장히 건조한 기운을 이 묘목 입장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가 왜 타버린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참 잘했는데, 학창 시절에 그 전에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그 문학 박사 있었죠? 그 사주 한번 했었죠? 이분은 러시아 문학은 아니고요. 이 스페인 문학,
중남미 문학, 스페인어 문학을 하면 스페인어를 전공하면서 이 스페인 문학을 하고 중남미 쪽 문학을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요때 38세 이 신의 대운으로 딱 접어들면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 남미 쪽 대학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생입니까? 67년생이죠? 67년생이니까 지금 54세죠? 67년 54세입니다. 54세. 지금까지 그 남미 쪽 그 나라에서 지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8세 대운 있죠? 이 한여름을 지나서 대운의 공간, 환경의 변화가 왔죠? 다행히 7월로 접어들고 8월로 접어들고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도 물기가 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건조하고 다행히 이 경금이 올 때, 이 술토도 마찬가지죠. 이 술토도 굉장히 건조한 흙입니다. 여기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신정무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건조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경금이 왔지 않습니까? 이 경금이 28대운의 경금이 오면서 다행히 이 한여름보다는 가을로 왔으니까 난데 어쨌든 건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 경금이 오니까, 가을에 경금이 오니까 이때 나에게 뜨거운 역할, 내 밭에다가 열기를 불어넣던 이 정화가 이 경금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을철에 우박이 내리는 격이라고 그랬죠? 우박설이 내리는 것, 폭설 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올해 경자년이 그래서 내가 폭설이 내린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동안. 그러니까 나한테 쏟아붓던 이 열기가 딱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28대 이 경술대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그러면서 다행히 이 열기를 일로 돌리고 이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더위를 돌리고 열기를 돌리고, 또 계절은 이때도 견뎌낸 사람이니까 가을이 왔으니까 건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견뎌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했던 겁니다.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38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딱 겨울로 접어들면서 10월 달이 되면서 이때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해수가 오고 지금 자수가 오고 또 58에서 또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분의 인생은 이 38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진중계수 있었죠? 진중계수가 여태까지 여기서도 없었고 여기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없었는데 다행히 열기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금이 와줬고, 이때부터는 해수, 물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이제 그 지장간에 계수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또 임수와 계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또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하니까 이 열기들도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우박이 내리는 걸 이제 무쇠덩어리, 바위덩어리라고 했죠. 이 무쇠덩어리, 이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이 정화를 가지고 견제를 잘 해가지고 무쇠덩어리를 이제 38의 신금대운 때부터는 이거를 이 정을 가지고 잘 이 바위를 다듬어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경금 무쇠덩어리를 신금 보석으로 깎아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멋지게 보석으로. 그러니까 절에 있는 탑 얘기했었죠? 탑. 요거를 좀 입체적으로 이 신금을 그리면 무쇠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요 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즉
무쇠덩어리를 완성을 시켰다. 그러니까 내 공부가 여기서 끝나고 학창 시절, 대학 시절 끝나고 이제 또 뭡니까? 석사, 박사 과정 끝나고 여기서 딱 완성을 시킨 겁니다. 딱 끝나고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 남미 쪽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그 학자의 운때보다는 이분이 더 잘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10년, 지금 54세에서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15년, 16년째라고 볼 수 있겠죠. 16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는 어쩌면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 조상의 뼈가 묻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좋아해서 나는 끝까지 살겠다. 이곳에서 눌러붙여서 살겠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안 떠나고 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럴 때는요, 이 기운이 굉장히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외국으로 가거나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이웃 동네나 보다는 먼 지방 쪽으로 가서 산다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자기 삶에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다른 동네로 가볼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주저 마시고요, 옮기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옮기는 것보다는요, 가까이 옮겨도 물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 전환이 되고 환경과 공간의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접하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좀 더 멀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던 나한테 붙어있던 그런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런 기운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그런 지혜입니다. 그게 딱 자연, 우리의 어떤 육감이라고 그러나 이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분이 들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딱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시고 하면은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로 오는 겁니다. 자, 이분의 오늘 거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분은 이러저러 결혼을 했어도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는 사주고, 또 결혼을 안 했다면은 자기가 그런 이 남자, 여기가 남편고 이 남자인데 십신으로도 편관이니까 남편인데 여기는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기 하나 없고 이 더운 데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쪽은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고 물기도 있는 여자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가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바로 여기 보면 토생금, 내가 식신상관, 내가 도와주는 게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도 토생금, 금기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수기하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과감하게 그냥 내 조국, 내 나라, 부모가 뼈에 묻은 조상이 뼈가 묻힌 곳,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과감히 떠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멋진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이 집을 팔고 절로 가고 싶은데 여기 아파트값 조금 더 오른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버텨볼까? 그거요, 아파트값 오르는 것보다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안 풀리고 몸도 아파지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딱 올 때는요, 주저 마시고 딱 옮기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을 하는데도 좀 한 수 도와주는 거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집값을 올릴 만한 또
그럼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번 환경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요, 바꾸십시오. 그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오히려 여러모로 애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부를 갖다가 우리처럼 이게 전문적으로 역학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자꾸 동네에서 그 이상한 애들 만나고 해가지고 조금 부모가 원치 않는 길로 막 빠지고 할 때가 있죠. 그때도 과감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럴 때는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집값 오르면 그때 팔고 나가야지 하면 또 그때 가면 또 오를지 모르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 대신 애들 망가지고 나 자신 스트레스 받고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하니까요. 그런 딱 느낌, 분위기가 올 때는요, 바꾸시면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분은요, 길게 보면은요, 58세에서부터 67세까지죠. 앞으로 계속 이 없던 수기가 들어오면서 자기 이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겨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완연한 겨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활을 한다 해도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조한 땅을, 이 불을 견제할 수도 있고, 이 건조한 땅을, 메마른 땅을 적셔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0년, 15년을 외국에서 살았으면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죠. 아무리 우리 조상궁하고 이 부모궁하고 내가 안 맞는다 해도 이제 나이가 또 이만큼 들었으니까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들어와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요, 67세까지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눈여겨보라고 했던 거는요, 인간이나 자연이나 삶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곡식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멀리 갔을 때,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 더위에, 즉 한여름에서 한겨울 반대쪽으로 갔을 때 자신의 꿈을 이루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다 지금 재물이죠. 없던 재물이 오고 진중에 있던 계수가 올라오고 여기서 해수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학생들 공부 잘 가르치고 교수 생활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또 여러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그리고 이렇게 정신세계, 학문의 세계로 가는 분들은요, 이제 재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기 일에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갖다가 집중해서 하고 몰입해서 할 때 재물은 이제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메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대로 와 있습니다. 사주 형국이 그렇고, 만약에 이 사람이 반대로 봄으로 가게 되면요, 역순을 해가지고 봄으로 간다면 정말 더워서 미치는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사주가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바람직한 환경, 바람직한 공간으로 가는 게 아주 다행입니다. 67세까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뤄낼 겁니다. 학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연구 많이 하고 학문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저절로 재물도 많이 따라 들어오니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좀 심플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는데,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무제사주, 이 사주도 무제사주죠. 무제사주라고 해가지고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참고로요, 남미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여자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화가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